오케이, 바로 먹었어. 나이스. 어우, 사이즈 좋아. 나이스, 나이스. 자, 파고들면 안 돼.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우, 이거 사이즈 좋다. 굿 사이즈. 굿 사이즈. 오, 개발이. 아, 개발이. 바로 물어주네. 땡큐 베스. 사자. 아름다운 사자. 뭐라는데? 무식하게 때리는구나. 38. 바꿔볼까? 오! 개발이. 자, 제어를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얘가 떨어질 때 먹어줬나? 편하게 당기세요. 편하게. 나이스 배수. 평균 시간이 딱 이런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 그 탑정지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8월 15일 날 탑정지에서 그 노싱커에 그 프리리그 시작 1편을 2편이 되겠죠. 소양천이니까 소양천 1편에 의해서 2편으로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 음성이 원활하게 또 녹음이 되질 못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재촬영하려고 지금 탑정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탑정지에서 제가 노싱커 낚시하고 프리리그의 시작, 그러니까 그 시작이라는 의미는 가벼운 것부터 점점 무겁게 해서 그 프리리그의 본질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에서 시작으로 제가 해서 단계별로 가는 거고요. 그 시작을 프리리그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곳 탑정지에서 프리리그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가벼운 봉돌 가지고도 브러시 낚시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개념으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브러시 사이에서는 노싱커로 뭐 대한민국이나 콩콩따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브러시 안으로는 이제 웜을 0.5호에서 1호 정도의 도래 봉돌을 이용해서 집어넣고 이제 유혹해서 잡는 그런 낚시 방법을 오늘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프리리그에 대해서 많은 동영상과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프리리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모든 루어는 이 루어가 사용하는 본질, 어떠한 역할을 해야 돼, 또한 어떠한 효과를 내야 돼, 어필을 해야 돼 라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이 루어의 사용 방법과 낚시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프리리그나 텍사스 리그나 봉돌이 웜에서 유동이 되는 거는 자유로운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다만 뭐냐면 아주 간소한 차이이지만 텍사스 리그와 프리리그 차이는 약간 봉돌에 이탈되는 그 빠르기라 그러죠. 그게 사실 조금 차이가 나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 프리리그에 대해서 왜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 루어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어필 유형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 라는 근본을 알면 더욱더 루어를 이해하는 데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루어의 종류에 따라 유형의 이제 분류하는 방법,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베스의 패턴에 맞게 낚시를 맞춰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턴은 낚시 방법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는 베스의 경향을 찾아내고 그 경향에 맞는 공략 방법이
찾아내는 것이 저는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턴에 대한 것은 워낙 기니까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프리리그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봉돌과 제가 잠깐 채비를 가져왔는데요. 자, 프리리그에 가장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이 봉돌이 먼저 떨어지고 이 뒤에 것이 유동에 의해서 뭔가 자유롭게 되면서 얘가 어떤 효과를 준다, 다트의 효과를 준다, 또는 뭐 리액션에 어떤 효과를 준다,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나 요즘 근래 와서 외국에서 우리 프리리그가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특히 처음에 그렇게 유튜브에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래 와서 이거를 이 유동에 대해서 이 다음에 떨어져서 발생되는 액션에 대해 가지고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이 아마추어들이나 베스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유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근본 원리가 베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거가 더 중요하지, 얘가 뭔가 자유롭고 부딪혀서 뭔가 액션이 발생이 돼서 베스를 유혹할 거라는, 물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 목적은 텍사스 리그나 프리리그나 어필 유형에 따른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루어를 이제 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루어를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얘는 베스한테 어필하기 위한 유형으로 사용을 할 거야, 얘는 공격을 유도를 하는 용도로 어필해서 사용할 거야 라는 이 큰 두 가지의 루어에 대한 분류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루어는, 타버터는 공격성 루어니까 공격하게끔 만들 거야, 러버지거는 공격성 있고 호기심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바닥에서는 공격성, 폴링 때서는 호기심, 이거를 잘 이용해서 쓸 거야. 그 다음에 스피러베이트는 얘는 공격성을 유발하는 루어이므로 베스를 띄워서 잡을 거야. 이런 그 유형에 따른 체계가 잡혀져 있으면 내가 그만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른 연구가 들어가지 않겠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리그나 프리리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앞에 봉돌이 바닥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얘 뒤에 가서 따라가는 놈들은 얘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베스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엔 그래요. 얘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얘가 슥 당겨지거나, 그렇죠? 이렇게 로드를 올려서 슥 당겨지거나 뭔가 얘를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하면 베스 입장에서는 얘가 괘씸해요. 얘를 그래서 공격하게 하는 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리그나 프리리그의 가장 근본은 공격을 유발하는 그런 어필 능력을, 어필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물론 제가 하는 얘기들이 가끔 보면 정말 남들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뭐 증명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겪어온 경험에 이렇게 하는 게, 접근하는 게 베스한테 더욱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립하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루어에 대한 책을 베스 낚시 한 20년 좀 넘었을까요? 한 25년 그때쯤 됐을 때 제가 책을 조금 집필 하다가, 제가 그래도 하루도 한 35년, 40년은 돼야지 해서 제가 책을 밀어놨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제 생각이 정말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유튜브를 보고 제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조금 더 귀담아 들으시려고 한다면, 제가 동영상 사이사이 이제
이렇게 제 경험이 이랬으니 이런 방법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바람이 엄청 부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의아스럽고 조금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지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해보고 정립을 하다 보니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도 한번 그럼 저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초급자들이나 고급자들이나 한번 제 영상 중간중간에 나가는 그런 정말 원리적인 얘기를 뭔가 다르게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의 원리는 저렇게 파악을 하는구나, 한번 나도 이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한번 풀어나가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또 정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프리리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프리리그의 장점은 이제 어필의 유형의 목적은 얘 봉돌에서 바닥을 긁을 때 이 뒤에 있는 베이트가 어떤 종류든 되겠죠. 이 베이트가 얘를 뭔가 관심 있어 보고서 따라오는 듯한, 같이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액션이 베스한테 어필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텍사스 리그와 프리리그의 차이는, 프리리그는 이 봉돌의 이제 그 무게 밸런스죠. 무게 밸런스를 해서 빠르게 바닥으로 이 웜의 부력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링이 텍사스보다는 유리하다. 그런데 굳이 텍사스는 그럼 장점이 없냐? 텍사스는 더 그만큼 느리게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스키핑을 할 때 프리리그는 예를 들어서 3호봉돌, 4호봉돌 이상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스키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텍사스 리그는 뭐 무거워도 충분히 원하는 포인트에 스키핑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점들이 내 거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루어를 하나씩 추가하고 하는 이 재미가, 우리가 이 베스 낚시가 재미있어 하는 그 재미입니다. 물론 잡는 재미도 있지만 정말 오래 하다 보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재미가 너무나도 재미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 유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워킹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아마추어들이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른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유동에 의해서 액션에 대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면 얘를 이렇게 띄우기 위한 뭔가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 띄우기 위한 낚시를 워킹에서는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띄우기 위해서 뭔가 아무리 낚시를 줄라도 실제 물속에서는 거진 붙어서 이렇게 액션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간혹 행오프가 돼서 얘가 쭉 떴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뭔가 좀 그런 효과는 낼 수가 있겠지만, 워킹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상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러면 띄워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혼선만 유리합니다. 이 프리리그의 장점은 폴링에 있다. 빠른 폴링에 있다. 그리고 바닥을 천천히 읽어 나가서 내 바닥을 내 머릿속에 어탕기를 돌리듯이 내가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곳에 더 집중해서 낚시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얘를 공격을 유발하는 루어의 형태로 사용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오프가 돼서 이렇게 만약에 봉돌이 먼저 뜨는 상황이 생겼다면 슥 대를 이 봉돌이 거진 뜨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가벼우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슥 해서 얘를 당겨줘서 얘를 가까워지는 순간에 베스가 공격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유동이 돼서 뭔가 뒤에서 리액션이 발생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포팅 낚시가 더 그럴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워킹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명확히 구분이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워킹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정말 여기에 맞춰서 액션을 주려고 하면 방법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들을 물론 이제 경험들이 많이 쌓아지면 나름대로 정립된 것들을 설명해 낼 수가 있겠지만, 들은 지식들이 내 지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들은 지식이 옳은 지식이었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들은 지식이 어디 국한적인 지식이 전체인 것 같이 만약에 포장이 됐다면 머리에 혼선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리그의 장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링과 바닥을 세밀히 읽어 나가면서 내가 바닥을 파악하고 베스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유발하게 하고 그 어필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따, 포인트 좋다. 베스만 나와라. 땡큐다. 베스만 나오면 땡큐다. 자,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햇빛이 뜨거워서 지난번 같이 카메라가 안 꺼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녹음에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거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브러쉬들을 하고 브러쉬들이 참 잘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저 마름들이 저렇게 잘 군데군데 잘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브러쉬 사이로는 이제 이 살치들이 지금 보면 좀 사이즈들이 작아요. 그래서 살치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살치들을 공격할지 아니면 다른 베이트 피쉬들을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이 브러쉬 사이는 움직이면서 공격하거나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이제 좀 공격을 하는 이용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저 마름 밑에는 조금 더 작은 그 베이트 피쉬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밑에서 이제 햇빛을 가리거나 그 밑에서 유용하는 그런 베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대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브러쉬 밑에 있는 것들, 브러쉬를 통해서 이제 베이트 피쉬를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름에 이제 마름에서 그늘에서 조금 쉬면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 바람이 많이 불고 조용하지, 뭐 이제 수면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뭐죠, 이렇게 베이트 피쉬의 어떤 이렇게 움직임을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시간으로는 한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먹이 활동이 그렇게 뭐 시간별로 먹이 활동이 그렇게 뭐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해치와 관련됐다면. 근데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은 먹이 활동이 그렇게 급격하게 발생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아직까지 눈에 목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데서도 다 이제 얘들을 자극을 줘서 잡으면 되니까. 자, 먼저 노싱커로 제가 좋아하는 카키 베이트 가지고 한번 제가 쿵쿵 따 이거를 버징은 제가 안 할 거고요. 가능하면 쿵쿵 따 하고 쿵쿵 따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한번 탐색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녹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크네요. 자, 몇 마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느리게 지금 꼬리가 달려 있는 상태라 액션이 다트식으로 발색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퉁퉁 쳐주기만 하면 돼요. 퉁퉁. 가을에 이렇게 고기압이 많이 고기압이 좀
이렇게 고기압 중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실 베스 낚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베스는 분명히 많을 거고, 저 많은 것들 중에서 움직이는 놈을 뭔가 반응을 보이는 놈들을 대상으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아, 이 카메라 때문에 거치적거리네. 조금 나무 밑동거리가 잠겨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던지고, 노싱커 한번 되도움이 시켜보고, 노싱커 되도움이 푹 하고 한번 쳐주면 땡큐고, 안 치면 쓱 들어서 반응을 보고. 가벼운 채일수록 라인만 드는 것으로도 충분히 웜은 딸려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낚싯대는 수그리고 있다가 훅셋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장애물 브러쉬 낚시를 할 때는 카키 섀도우웜 같은 거, 이제 그렇게 섀도우웜 타입이나 아니면 이제 테일 달린 것들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노싱코로 먼저 패스를 한번 운행해 보고, 저렇게 이제 노싱커지만 그나마 이제 이렇게 중심을 찾아서 떨어지는 상황에 꼬리가 달려 있으면 다른 원보다는 폴링이 훨씬 늦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감안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을에 들어가면 베이트 피쉬를 따라다녀야 되고, 이제 감히 그러므로 이 가을 낚시가 되면 이제 강개나 뭐 어떤 개천류 또는 이제 저수지는 이제 베이트 피쉬와 포인트 위주로, 그래서 장애물 위주로 배스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댐 같은 경우에는 베이트 피쉬가 일단 기본이긴 하지만 수심에 따른 어떠한 그 변화, 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또 패턴의 요소가 됩니다. 나이스. 아우, 무식하게 때리는 거야. 38, 37. 마름을 막 지나서 쿵쿵 다이렉션에 바로 와서 때렸어요. 참 낚시하기 편하게 잘 돼 있네. 한 35, 37도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아우, 뜨거. 마름 사이에서 먹이 갔던 거 간간히 하네. 기다려, 베스야. 어우, 야, 이 뭐지? 보증해야 되네? 오우, 새끼들. 야, 이 빠른 걸 와서 계속 때리네. 오. 오케이. 개수가 브러쉬 안에 많았네. 알았어. 자,
바지 베이트 정도 써줘야 되는데. 자, 복도를 추가를 해서 0.5호 0.5호 자, 붕어돌에 1호 봉돌이고요. 1호 봉돌에 라인 직결로 묶어서 라인을 직결로 묶어서 대드린 거 6인치 대드린 거 6인치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꼬리 이렇게 테일이 동그란 데 있죠. 이렇게 둥그런데 그래서 어디지 반대 이게 테일이 둥그란 데를 배 쪽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둥그란 쪽으로 바늘을 끼고 이렇게 되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웜에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는 거를 카타필라라고 하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베스를 조금 더 이물질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타필라를 물방울이 아니라 카타필라는 의미는 베스를 조금 더 물게 하려는 의도로 설계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1호 봉돌인데 1호 봉돌만 해도 대드린 거 가라앉는 게 속도가 충분해요. 자, 한번 가까운 데부터 대도밍 시키고 슬쩍 들었다가 다시 내려보내고 슬쩍 보내고 슬립 없고 그래서 가벼우면 사실 좀 이제 이렇게 걸쳐서 있을 때 이 라인에 다 있는 걸 가지고 줄 잘 못 내려요. 그럼 살살 뭐 툴툴툴툴 쳐서 조금 가라앉힌다든지 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일 사실은 브러쉬 낚시하기 제일 좋은 온수는 아니 무게는 그래도 한 4g에 가까우면 좋아요. 그래서 4g 이상 그래서 한 4, 5봉돌 정도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가벼운 거 찍는 걸 보여드리는 거라 지금 그냥 1호 봉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브러쉬 안에서 이렇게 가벼운 채비를 보여드리는 거는 가벼운 채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효율적이다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신고 전환하면서 바닥을 천천히 읽는 거에 내가 만약에 연습 중이야 라고 하면 그냥 가벼운 채비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찍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4, 5봉돌 이상이 되면 저 걸쳐져 있는 라인을 뚫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는 대주는 게 좋습니다. 그발 어이구 씨 짧다 짧아. 네, 살짝 들어주는데 이제 보고 있다가 들어줄 때 쳤어요.
얘가 입질을 했어요. 아우, 나 이렇게 작은 놈도 나오네. 오케이. 짠챙이도 나와. 직결채비 150들에 나온 배스입니다. 보셨죠? 이게 훅셋 준비가 돼 있으면 이렇게 입질 오자마자 바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훅셋 준비라는 게 엄청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거는 정말 가운데서 쑤시는 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좀 빈 공간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러쉬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 그래서 배수를 끌어 나오면 되니까. 자, 그리고 브러쉬 사이는 메가 리트리브, 메가 슬로우 리트리브를 진행하시면 돼요. 수초를 타고 나올 때 탁탁탁 행어프 될 때 딱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던 채비에서 자꾸 이렇게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상당한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깎기로 바꿔서,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직결 묶는 것보다 링을 묶는 게 제일 좋아요. 요번에 조금 비거리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카키 쉐드 4인치, 펀칭이 유효한 건 뭐냐면 깊숙이 짓는 것보다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배스를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칭은 무거운 거를 쓰는 게 유효할 때가 많아요. 뚫고 들어가는 것 의미도 있지만 빨리 떨어지게 한다. 이 가볍게 쓰면 또 장점이 뭐냐면 이 마름을 지나올 때 마름 밑에 있는 놈들, 그 이제 경계선에 있는 놈들이겠죠, 밑에 그런 놈들이 빠른 것보다는, 빠른 것도 와서 쳐요. 하지만 느리게 떨어지니까 이제 더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이거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훅셋을 못하네. 미치겠네. 땡기는. 아이씨, 입질인데. 카메라 때문에 훅셋을 못하네. 깝깝하네. 떨어질 때 약하게 툭 쳤는데 그 낮은 수심에서 그걸 바로 뵀네. 그냥 단순해요. 그냥 안에다 집어넣고 가라앉히고 데드밍하고 슬슬 들었다 놨다 하고 또 가지 하나 통과되면 바닥까지 가라앉히고, 단순해요. 낚시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제어하는 거, 낚시 좋네요. 제어하는 능력만, 그래서 강제 제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부드럽게 제어만 하려고 하면 충분하니까. 자, 한번 캐스팅 돌려고 바꿔볼까? 이렇게 말이에요. 자, 제어는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얘가 떨어질 때 먹어줬네. 땡큐다 이거. 자, 편하게 땡기세요. 편하게. 나이스 배수. 평균 시야를 딱 이런 거거든요. 30, 5, 6. 딱 사이즈 좋다. 꼬리들이 이렇게 발달이 잘 됐어. 예뻐. 고맙다 베스야. 땡큐. 자, 한번 자리를 들어가기 전에, 자, 요 지금 1호 봉돌이 달려있는 상태지만, 얘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지? 한번 쿵쿵 따라 해볼게요. 쿵쿵 따. 들어가기
그 전에 쿵쿵 하고 조금씩 훑어가면서 가지 빠져나오고 가라앉히고, 그래서 특별하게 뭐 포인트를 딱 기가 막히게 장소를 찾지 않는 이상은 이런 데는 그냥 캐스팅 했어요. 많이 하면 많이 잡는 거예요. 캐스팅 그만큼 많이 하고 잘 기다려주면 돼요. 데드워밍 정말 중요한 겁니다. 베스를 이게 뭐지? 먹을 게 아닌데 궁금해하고 입을 대기까지 그 과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시간대, 그리고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걔를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또 엄청 빨리 뱉네. 왜 이렇게 빨리 뱉어? 오케이, 나이스. 자, 장애물에 의해서 슬슬 그냥 들어서 올리면 돼요. 강제지압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중요한 건 입을 안 닫게만 만들면 돼요. 나이스. 아우, 굿. 굿이야. 오케이, 말이. 딱 사이즈 똑같아. 사이즈 딱 똑같아. 자. 자, 이 천천히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가볍게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무거운 거를 가벼운 거 쓰듯이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걸 피네스하게 가볍게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것부터 자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낚싯대로 이렇게 릴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버트로 가지고 당기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게 폭세스를 하기가 어쨌든 불편하긴 하네요. 감수해야지. 낚싯대 들고 있다가 챔질해야 되나?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잘 들어갔어. 자, 뱃사 마리 몰고 나온다. 가라앉고 있다. 따라 내려간다. 쳐다보고 있다. 입을 한번 대본다. 슬쩍. 관심 없니? 그럼 내가 한번 슬쩍 들어줄게. 자, 관심이 생겼어? 아따, 관심 없어? 한번 더 슬쩍 들어줄까? 슬쩍. 나무 가지가 움직이는 거 보면 어디 걸쳤네. 이게 가벼워서 이게 안 되네. 아이씨, 한 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스파츠. 오케이, 말이. 아이씨. 빠져버리네. 샷. 자, 또 다른 놈. 자, 이제 한번 근거리를 한번 찔러 볼게요. 근거리. 자, 가까운 거. 펀칭 1.0 가지고 1호 봉돌. 자, 수심이 엄청 낮아요. 한 30cm도 안 되니까. 한번 넣어보죠.
부드럽게. 뭐 급하게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시고, 항상 근거리 피칭을 할 때는 훅셋 할 준비가 같이 따라 내리게 하면서 폴링 때 입질이 받을 때가 제일 많기 때문에 따라 내리면서 훅셋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 낼 준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풀어줬다가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감고 못 채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라이트 여유줄만 해도 메다가 충분히 넘잖아요. 그 다음에 근거리 낚시를 할 때, 자, 저 장애물 안쪽으로 마지 말고 바깥으로도 해보세요. 바깥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심을 대충 생각해서 한 1.5m 될 것 같아, 1m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정도 그냥 떨어뜨려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폴링이 되면 그 안으로 폴링이 되겠죠. 걸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더 깊숙한 데로 한번 가볼까? 뒤에 걸리는 게 많네. 오씨야. 수심이 있네, 저기. 오케이. 바닥에 다 그럴 때, 챌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네. 미치겠네. 어쩔 수가 없네. 와, 챌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 이렇게 챌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면 봉돌을 올려주셔야 돼요. 무게를 최소한 4, 5봉돌 정도로 올려주셔야 폴링할 때 저렇게 빨리 뱉으면 속도로 따라오는 속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물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노싱커도 가능하죠. 깊숙이 빡빡한 데도 나오는지 한번 빡빡한 데 좀 해보고, 빡빡한 데 한번 해보고, 그만이 빡빡한 데도 나오네. 자, 얘는 지금 감았어요. 감은 거를 제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일 때를 바라고 싹. 빠졌네. 진짜 훅셋이 안 됐구나. 빡빡한 데도 있네. 오, 저거 너무 안쪽인데? 네. 자, 오케이. 먹어라. 생각보다 지금 물풀들, 얘들은 생각보다 복신 풀들이 아니에요. 늦었어. 사이즈 좋은데. 썰명하다가 늦었어. 고기 달려있나? 달려있니? 달려있을까? 좀 기다려보자. 달려있나? 달려있는 거야? 안 달려있는 거야? 빠졌구나. 좋았는데. 자, 이번에는 브러쉬 낚시는 그 정도면 충분히 한 2시간 촬영을 하면 된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탑정 상류에 있는 이거 무슨 달인지 모르겠는데, 논산천이라고 되어 있는 상류 쪽에 다리로 왔어요. 그래서 상류에서 한번 2호봉돌로 조금 높여볼게요. 2호봉돌로 높여서, 자, 이제는 직공을 하더라도 연안 바깥에까지 공략을 할 거라 그냥 프리릭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상류 쪽에
베스들이 좀 큰 놈들이 좀 한두 마리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2호 봉돌로 저항을 많이 받는 거라 조금 올렸어요. 그래도 거진 일반 놈의 1호 봉돌 무게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여기는 펀칭을 해도 고기를 끄집어내기가 힘든데, 일단 왜 캐스팅이 안 되지? 바람이 너무 분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오케이, 바로 물었어. 나이스. 어우, 사이즈 좋아. 나이스, 나이스. 자, 파고들면 안 돼.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사이즈 좋다. 굿 사이즈. 굿 사이즈. 오, 개발이. 개발이. 바로 물어주네. 땡큐 베스. 사자. 아름다운 사자. 한 40 한 1리 되겠네. 굿 사이즈. 자, 프리리그 2호 봉돌 폴링에 속축이 있는 걸 봐서 올라와서 때렸던 것 같아요. 2호 발을 속축. 사이즈 굿. 자, 가재 모양 가지고 한번 깊숙이 한번 꼼꼼한데 한번 깊숙한데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베스랜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두툼해서 실제 이게 촉수가 이렇게 물에 저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벼운 싱커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호 봉돌이네. 얘는 2호 봉돌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깊숙이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빨리. 빠져버렸다. 이게 입질을 못 느꼈어. 물고 있었는데 입질을 못 느꼈어. 햇빛. 햇빛 뜨거. 사이즈 좋아. 나이스. 사이즈 좋다. 나이스. 뭐야, 힘이 좋은 거였어? 자식. 사이즈가 아니라 힘이 좋은 거였어. 사이즈가 아니라 힘이 좋은 거였어. 얘는 한 35, 34 정도 되겠네. 나이스. 자,
제가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5시간, 5시간을 알차게 써야 됐었는데, 상류가 가지고, 한번, 그, 프리리그 가벼운 거 하고, 노싱커로 한번 운행을 해볼까 했는데, 배스를 잡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거기서 시간만 1시간 반 소요를 시키고, 시간이 아깝네. 그냥 브러쉬 낚시만 계속 촬영을 좀 들어가면서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브러쉬 낚시는 그래도 원하는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과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제가 훅센 미스가 좀 많았던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편에도 한번 한 가벼운 것으로 브러쉬 낚시를 고3에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바닥 낚시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우만 가서 바닥 낚시를 할 건지, 그래서 한번 다음 촬영을 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아도 못 건드는데 잡으면 뭐하니? 어떻게 건져? 어떻게 건져? 오케이. 자, 또 한번 움직여. 아, 미치겠다. 야, 움직여. 움직여야 꺼내지. 아, 돌아가겠다, 이거. 건질 방법이 없네. 야, 왜 안 움직여? 그래. 그러지. 아, 탑정 베스. 어렵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스틱으로 한 37 정도 되겠네. 미치겠다. 잡아도 문제네. 나이스. 탑정 베스. 굿.